일발장전은 오늘 뭐 이것저것 약간 그 종합분식점 같은 느낌? 선택을 못 하겠어요. 선택을. 뭔가 재료는 많이 나왔고 앞서 김현 매니저도 그렇고 뭐 미국 증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뭐 오르고 또 뭐 기대감도 있다 그러고 하는데 뭐 사실 본질의 내용은 깊숙이 들어가기에는 조금 저희도 뭐 정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리한 내용은 오늘 뭐 연휴 기간 등장한 기업 뉴스, 뭐 섹터, 테마 뭐 이게 될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해봤고 9월 말 10월 초에 뭐 삼성자산운용에서 K로봇 ETF를 출시한다고 재료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건 수급 요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로봇 테마 뭐 이거는 뭐 계속 반복적으로 아까도 모두에 설명드렸듯이 주식시장이 약간 고지전 양상. 뺐고 뺏기고 올라갔다가 뺏겼다가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중구난방이죠.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관련 뭐 언급되는 기업들이 이제 고영, 뭐 SFA, 로보로보, 로보티즈, 뭐 MC넥스, 나무가 기업도 되게 많길래 저 중에 뭘 선택해야 되나. 선택이 어려움이라 그래서 그냥 아예 선택을 안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바이오 뉴스가 또 나왔죠. 한미약품의 롤런티스, 미국 FDA 허가가 나서 첫 번째 글로벌 신약이다라고 대대적으로 나왔는데 주가가 이제 붕 뜨겠죠. 뭐 당연히 안 봐도 비디오란다. 안 봐도 저기 하지만 자명한 일로 이제 갭 상승을 붕 떠서 뭐 쭉 밀고 올라갈 건지 그게 또 내일까지 연속성을 가질지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 스펙트럼 뭐 내용 쭉 읽어봤는데 아직은 조금 한계성이 있는 전문 분야라서 제가 분석하기엔 좀 저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좋은 재료만 있었던 건 아니죠. 북한 쪽에 재료가 나왔는데. 뭐 일단은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뭐 이런 리스크는 좀 덮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들 보도는 보셨을 겁니다. 북한의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 발표 담화문 형태인데 공세적 핵무력 법령 채택.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에 한때 그런 루머가 있었는데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 뭐 참수 작전 이런 얘기가 조금 돌았었죠. 예, 그런 기미가 보이면 그냥 핵을 사용하겠다라고 법제화를 시켰다라고 보도는 나왔습니다. 상당히 또 좀 껄끄러운 재료죠. 이달 말에 미국의 핵 항모인 로널드 레이건 호가 부산에 또 입항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이 컨트리 리스크는 어떻게 분석하기도 참 애매한 경향이 있어서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선 또 뭐 어디죠? 그 격전지 히르키우 여기서 우크라이나의 어떤 승전 소식으로 인해서 영국 정보부, 영국 국방부 소식통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 히르키우인 것 같습니다. 철군했다는 뭐 이런 루머도 좀 돌았긴 해서 그러니까 루머는 루머고 이런 전쟁과 뭐 군사적인 관련해서는 하여튼 저렇다. 그렇다고 뭐 방산주를 매칭시키기도 애매모호하고 자, 그리고 마지막 재료는 이제 소프트한 거죠. K 컨텐츠인데 연휴 기간에 이제 앞서 우리 아나운서 분들이 얘기하셨듯이 국내 컨텐츠, 공조2 또 뭐 수리남 이런 그 작품들이 약진을 보였다고는 하는데 요것도 뜯어보면은 조금 좀 찜찜한 것도 그렇죠. 있고 자, 그래서 뭘 선택하겠다. 그리고 두 분한테 이제 숙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저 이외의 재료가 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을 거고, 네. 거기에 또 기업이 있을 수 있으니까 탁 찍어가지고. 네. 사실 이제 어찌 보면은 지난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나왔던 이제 이슈들을 정리해 주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종목을 고르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한 3, 4일 동안에 이제 묵혀있던 재료들이 오늘 한꺼번에 이제 시장이 좀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것든 저거든 뭐 오늘은 웬만하면 다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조금 드는데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가장 이제 저는 좀 주목하는 게 이제 한 2가지 정도 이제 포인트인데요. 네. 다른 이제 좀 세부적인 어떤 재료들을 떠나서 제일 먼저 이제 주가가 미국 나스닥 지수가 4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또 상승했거든요. 지난주까지 7거래일 연속 하락하다가 8거래일 만에 이제 반등하고 난 이후에 4거래일 연속 상승했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저는 이제 좀 자주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주가가 올라가는 것만큼 이 투자 심리를 호전시키기에 가장 좀 좋은 재료는 없다. 그냥 시장이 올라가 버리면 다른 뭐 어떤 재료가 나오건 간에 그냥 종목들도 이제 시장 상승하는 탄력을 좀 받는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난 이제 우리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 증시가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했고 특히나 달러 인덱스가 이제 한 111을 넘어갔다가 108까지 하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보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저는 조금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1370원 초반대까지도 추가적인 하락이 충분히 조금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면 전반적인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좀 긍정적인 방향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지난주까지 이제 좀 많이 빠졌던 업종들과 뭐 또 태조 이방원 관련된 이런 종목들의 순환매가 이번 주에도 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강론으로 좀 따져보면 사실 방금 이제 앵커님도 브리핑을 해주셨다시피 우크라이나의 이제 동부 그 요충지 하르키우를 이제 수복을 했다. 뭐 이런 이제 보도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좀 밀리면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어제 8% 유럽 쪽은 떨어지고 미국 CME 천연가스는 좀 오르고 물론 두 개의 가격이 약간 격차가 있긴 합니다만 어느 쪽을 따라가야 되나? 특히나 오늘 이제 해외 시장을 보면 미국보다도 유럽이 더 강했거든요. 그게 아마도 요 이제 전쟁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된 게 아닐까. 우크라이나가 또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이제 되니까 전쟁이 또 조만간에 뭐 끝난다라고 보는 건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우크라이나가 이제 승기를 잡았다는 건 이제 유럽의 승리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투자 심리가 조금 이제 반영이 좀 된 게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뭐 이번 주에는 가장 좀 중요한 건 이제 CPI 발표거든요. 그 CPI 발표와 관련해서 뭐 나름대로 지금 예상치는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지금 그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전월 대비하면 한 0.5%포인트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물가 상승률도 한 8.5, 지난달에 8.5였잖아요. 8.5에서 한 0.5%포인트 정도 떨어진 한 8.0에서 뭐 조금 높게 나오면 8.2 정도. 어쨌든 지난달보다는 조금 적게 나올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 가장 좀 중요한 건 적어도 이번 달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있을 FOMC 회의 때 0.75에 대한 리스크가 이미 충분히 차고 넘칠 만큼 이제 반영이 좀 됐다. 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아무거나 사셔도 괜찮을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가지 이제 주목했던 이슈 롤론티스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3수 끝에 드디어 이제 10판 허가를 받은 거예요. 삼상이 이제 끝난 지는 꽤 됐고 10판 허가를 이제 세 번째 이제 지금 신청을 했었다가 계속 이제 그 속된 말로 물 먹다가 이번에 이제 미국 FDA 이제 판매 승인을 획득을 한 건데요. 이게 어찌 보면은 이제 상대 회사인 스펙트럼하고 이제 같이 지금 신약 개발을 했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 오늘 스펙트럼의 주가를 보면 거의 한 20% 이제 갭상승 출발했다가 결국은 마이너스 2%에 끝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미약품의 주가도 거의 비슷한 그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강하게 이제 갭상승 출발을 했다가 약간 이제 좀 꼬리가 좀 달리는 그런 모습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한미약품보다는 한미사이언스를 좀 공략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 롤론티스는 한미약품의 이제 랩스커버리 플랫폼 기술이 이제 그 포함이 된 거기도 하지만 의약품 생산 자체를 한미약품 이제 평택 공장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매출액이 이제 100억이 넘어가는 이제 블록버스터 이제 신약이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평택의 그 한미약품의 이제 생산 공장이 또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한미사이언스로 좀 우회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가장 이슈였던 또 수리남. 저도 이제 한 2편까지는 좀 봤는데 뭐 재밌더라고요. 나름대로 이제 볼만한 것 같은데. 재미없다고 얘기할 수 없죠. 네, 뭐 재미있는데 사실 이제 비슷한 이제 좀 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이제 컨텐츠를 보면 사실 이제 이 마약 거래와 관련된 이 아무래도 좀 자극적인 소재다 보니까 뭐 성인들이 되게 좀 좋아하는 장르긴 하거든요. 그런 이제 소재이기도 하고 워낙 또 탑 배우들이 또 출연을 좀 했기 때문에 가족 영화는 아닌 걸로. 네, 탄탄한 가족 영화는 아닙니다, 확실히. 탄탄한 이제 연기력 그리고 한 400억 정도 지금 제작비가 투입이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제작한 걸 보면 특수효과라든지 그리고 스케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이제 좀 볼만한 볼거리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글로벌 랭킹은 연휴 기간에 8위 정도 랭킹. 초반 랭킹이 이제 8위고 입소문이 막 나면서 이제 뭐 동남아라든지 이제 북미 쪽에서도 이제 반응이 조금 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좀 감안을 하면 컨텐츠리 중앙을 또 조금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로봇 제가 이제 가장 좀 주목하는 부분은 이건데요. 작년 우리 10월 달에 그야말로 게임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거의 저는 역사적인 랠리였다라고 보는데요. 뭐 IT 버블과는 비교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진짜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막 3배, 5배씩 이제 급등을 하는 어마어마한 이제 상승 랠리가 나왔던 그 이제 촉매가 됐던 게 저는 메타버스 ETF의 출시였다라고 보거든요. 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제 메타버스 ETF가 이제 출시가 됐는데 삼성자산운용에서 이제 국내에서 처음으로 로봇 ETF를 이제 9월 말경에 출시가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이 이제 출시하면 미래에셋도 이제 조만간 분명히 로봇 이제 ETF를 내놓을 거예요.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단순히 이제 테마라기보다는 메이저 수급들이 이제 강하게 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좀 반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유일 로보틱스 뭐 이런 종목들을 지난 연휴 기간 동안에 반영된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로 하나씩 선정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명민 매니저가 제 수고를 또 덜어주셨습니다. 네. 한미사이언스, 컨텐츠 중앙, 유일 로보틱스. 그래도 네. 저 중에 또 픽을 하면 오늘은 한미사이언스 한번 사이언스 해보겠습니다. 쪽으로. 네. 오케이. 정태근 팀장은 어떠세요? 저는 이번 주 주말을 보고 엔터를 선택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그렇죠. 네. 함축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편하죠. 네.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포인트? 뭐 엠미상 그 시상식이 이제 곧 있을 텐데, 네. 오징어 천국? 오징어 천국이요? 오징어 게임, 네? 아 그런 게 있나요? 아니, 오징어 게임이 상을 이제 좀 출연 휩쓸 가능성이 배우들이 높다. 주연상하고 뭐 이거 뭐 오징어 천국이라 대충 알아들으면 되지 뭐. 아 근데 제가 모르는 게 있네가지고요. 센스가 맞아. 자, 그래서 컨텐츠, 아니,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네네. 어떤 포인트로? 일단은 그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보게 되면 어쨌든 이 금리 이슈가 좀 쉽게 되면서 지난주 목요일 날 아시겠지만 모바일 게임 세트가 좀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 분위기가 좀 확장되게 된다라면은 그 비슷한 컨텐츠인 엔터 쪽도 마찬가지로 좀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주말을 좀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주말 또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이제 보이그룹과 그리고 걸그룹의 컴백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NCT 127, SM 쪽에 보이그룹이 컴백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Y젠터입니다. 컴백이 좀 예정이 되어 있고 그 외에도 뭐 엑소, 신우민이란지 뭐 최우정 솔로 컴백이란지 신인 걸그룹의 어떤 그 컴백이 예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아티스트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것들이 이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를 타고 엔터에도 좀 호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이런 컴백 소식들뿐만 아니라 이제 17일 같은 경우는 또 콘서트 소식이 있습니다. 스트레이 키즈라는 그룹의 어떤 콘서트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유, 엔하이픈 같은 그룹의 콘서트가 예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도 23일 날 그 싸이란지, NCT 드림 그리고 그리 로꼬 등이 참여하는 리브 콘서트가 또 예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가요 엔터 쪽에 호재가 될 만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NCT 127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부르는 게 맞나 모르겠어요. NCT 127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 편한 대로 좀 부르겠습니다. 네. NCT 127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달에 30을 판매가 250만 장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한 300만 장 정도 목표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블랙핑크 같은 경우도 선 주문이 현재 200만 장 정도 이루어진 상황들 속에서 마찬가지 300만 장 정도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반기라고 좀 봐야 되겠죠. 하반기 같은 경우에 앨범 판매량이 적어도 1000만 장 이상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도 현재 가요엔터 쪽으로 현재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래서 주말을 보고 어쨌든 그 아티스트의 컴백이란지 콘서트란지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엔터 쪽에 좀 훈풍이 돌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이 BTS처럼 아무래도 뭐 걸그룹도 걸그룹도 어떤 그 영향력도 상당히 크지만 이 보이그룹이 어쨌든 이 컴백을 하게 되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영향력도 좀 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엔터 쪽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요 부분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요 부분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부분이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9월 15일 날 또 우리나라에 방한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은 엔터스뿐만 아니라 뭐 화장품이라든지 면세점도 호재가 될 만한 부분들인데 어쨌든 뭐 아시겠지만 예전에 2014 너무 오래되긴 했지만은 예전에 어떤 사드로 인한 중국 리스크가 있었는데 이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방한을 하게 되면서 이런 리스크도 좀 감소를 하게 되면서 엔터지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티스트 컴백이란지 그리고 상무위원장 방한이란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번 주는 한번 엔터 쪽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뭐 엔터 쪽 같은 경우는 예상하시겠지만 뭐 SM이란지 JYP 엔터, YG엔터 뭐 이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네. 그러니까 엔터 쪽이군요. 네네. 음원 뭐라 그러지? 음원 판매. 네, 뮤직 쪽으로 지금 해서
JYP 엔터테인먼트가 시가총액이 CJ E&M의 시가총액을 넘어섰죠. 예, 한 우물만 파니까 그래도 올곧게 길은 잘 가는 형태가 되니까 엔터테인먼트 음원 쪽의 대장주는 JYP 엔터테인먼트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럼 탑픽은? 탑픽은 일단 NCT 127을 보고 일단은 JYP 쪽으로 봐야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SM을 탑픽으로 SM을 탑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정태현 팀장의 선택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